수요일부터 1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그때쯤이면 일일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확진자 수가 하루 전보다 4천 명 넘게 줄긴 했습니다만 흐름은 여전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하루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PCR 검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진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은 3월 첫째 주를 들었으면서부터 확실히 정점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에서 2, 3주 지속이 되다가 3월 말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김부겸 총리는 3월 중순에 유행의 정점에 이를 거라면서 이때가 되면 일일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25만 명 정도로 보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PCR 검사가 적절하게 감염 대상에게 이루어진다면은 30만 명도 넘어설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PCR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지 않고 음성으로 나와서 놓치는 환자들을 고려한다면은 실제 일일 확진자는 PCR로 확인할 수 있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25만 명씩 환자가 나오면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상당수의 병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해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공간의 격리나 또 의료진의 그 분리를 통한 그 진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 당시에 전체 중환자 병상을 넘어가는 상태로 지금 중환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90병상 정도가 이제 중환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환자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이 의료 대응 체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 예. 때문에 이제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이 중환자 관리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추가적으로 지금 PCR 검사 여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이 PCR 검사 그 역량이 한 85만 건까지 됐다가 이 취약 검사라는 것이 그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55만 건에서 60만 건 이상이면은 더 이상은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 신속항원 검사도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새로운 방법이나 또는 이런 이 정확도를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시기를 거쳐서 유행의 정점을 지나면 3월 중순부터는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부터는 확실히 이제 정점을 지나서 환자들이나 중환자, 사망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이때가 되면은
뭐 다시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자가 좀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새로운 변이가 또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상 회복과 관련된 논의의 그 시작과 진행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충분히 조절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확인이 돼야지만 이런 그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3월 중순에 정점을 지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과 같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정부가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따로 PCR 검사 없이 그대로 양성으로 확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양성률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속 항원 검사의 위양성률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5명의 그 양성자 중에 1명은 가짜 양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을 그대로 투여를 하게 된다면 사실 복용할 필요가 없는 분이 PCR 검사 없이 복용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위 양성이 나와도 항바이러스를 투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대응을 했을 때 좀 더 이득이 큰 분들이 누구냐에 대한 그 결정이 필요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또는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신속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확진하고 관리하고 투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이들의 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타액 검사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침을 이용한 PCR 검사가 정식 허가를 받는다면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걸 이제 이 타액을 갖다가 그 PCR을 할 때는 역시 정확도가 일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우리가 감소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PCR은 거의 뭐 99%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은 타액을 이용을 할 때는 적어도 10% 이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정도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타액에 의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검체 채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손상을 받을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어린이 영유아에서는 상당히 좀 편하게 진행될 수는 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 양성이나 위 음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사용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은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어린아이 3명이 재택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전에는 국내에서 영유아 사망 사례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른 변이보다 오미크론이 영유아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영유아에 더 치명적인 그런 이 조건을 가진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영유아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에서 중환자 발생 비율이 많이 낮다라는 거는 이미 다른 변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과 영유아가 확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낮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유아에서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전체적인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영유아나 어린이에서도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조절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환자 수가 늘면서 어린이 중환자 수도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언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